안녕하세요. 회색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차 담당 맞나요? 배차 담당이죠. 네, 배차 담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차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아실란가는 모르겠는데, 화물이 발이 달려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화물차에 싣고 내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일을 배차라고 하거든요. 웬만한 모든 공장 이런 곳을 보면 물건을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면 반대로 출하라는 걸 하는데, 그 출하를 할 때 여기서 필요한 곳이 바로 옆집이면 던져서 줄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에 필요로 하면 화물차가 그걸 싣고 가야 되는데, 화주들이 짐이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하진 않아도 궁금할 수는 있거든요. 네. 언제쯤 도착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피드백이 오가요. 네.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을 배차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상차할 때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실리는지, 네. 하자가 없는 물건인지 네.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가고 있는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뭐 식사하러 빠지셨는지, 그리고 하차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차지를 못 찾지는 않은지,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을 배차라고. 아, 네. 그러면 네. 뭐 운송 관제 시스템 이런 걸 사용해서 네.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그런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일한 지가 7년 정도가 됐는데, 7년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지금은 화물차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게 돼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화물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 그 운송회사의 배차 담당자로 근무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그 화물차들은 네. 뭐 운송회사랑 뭐 계약된 지입 차량을 이용하는 건가요?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네. 요새는 추세가 화물차는 개인 사업자들이 화물차를 구매를 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화주들은 차량을 사놓고 보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일감이 떨어졌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개인 사업자들을 불러 쓰는 구조가 과반수 이상은. 네. 네. 그러면 네. 그냥 개인 사업자들 네. 용차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죠. 용차라고 표현하죠. 아, 그 번호판도 네. 그분들이 사는 거고 개인들이. 개인분들이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면 요새 되게 비싸요. 정확한 시세는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한 2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네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주 개념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번호판들 사 모은 운수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거기 가서, 번호판을 내가 사서 달려니까 너무 비싸다, 임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500에 월 30,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달고 다니죠. 그러면 네. 운송회사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주가 있는 곳에서 물건이 필요한 곳까지 화물차를 불러주는 그 일을 하면서, 네. 쉽게 설명드리면 뭐 천안에서 부산까지 짐 하나 보내주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우리는 차주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천안에서 부산 가는 짐이 있는데 가실랍니까 하면, 뭐 가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 얼마에 가셔요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저 45만 원 정도 받으면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장님 45만 드릴 테니까 가셔요 한 다음에 화주에게 적정한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 정도 보면 이제 뭐 45,000원 정도를 붙여서 네. 차량 한 대를 보냈을 때 45,000원을 얻는 구조인데,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화주에서 하루에 차량이 100대가 나간다. 그러면 하루에 450만 원을 버는 거죠. 네. 네. 운송회사가. 그죠. 근데 100대 나가는 화주가 주변에 10명이 있다. 내가 거래를 10명이나 한다. 네. 그러면 하루 4,500 버는 거죠. 그러면 그 배차를 건건히 할 때마다 네. 그 단가 협상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단가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건건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계약서에, 견적서에 정해놓고 하죠. 아까 그거에 약간 역순인 게, 제가 화물차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얼마면 갑니까 하는 것보다, 사장님 45만 원에 가실래요? 그래야 내가 4만 5천이 남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단가표에 네.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네. 오늘 만약에 날씨가 흐리다, 네. 명절이다. 네. 그러면 또 변동이 되나요? 되죠. 이게 한 과장을 조금 하면 네. 배차 한 대를 하는데 100가지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뭐 날씨도 있을 수 있고 교통 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근데 그 중에 이제 용인할 수 있는 변수들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변수들은 뭐 전제지변이니 이런 건데 그렇게 됐을 때 특이 사항으로 이제 특약을 넣는 거죠. 특이 사항이 발생 시 별도의 운반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달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네.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이 단가에 잡히는 차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단가를 임의로 올려서 보내나요? 그죠. 계산을 하는데 네. 올려서 보냈을 때 네. 우리가 더 이득인지 그러니까 네. 그 이득이 돈을 버는 이득이 아니고 네. 시간제를 못 맞췄을 때 나오는 그 청구비 네. 그게 내가 배차를 올려서 했을 때보다 골등이 많으면 네. 당연히 몇만 원 손해보더라도 가야죠. 계약 조건이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배차 이게 요새 분들이 배차라는 거에 대한 그 접근성이 거의 잘 없다 보니까 네. 카카오 택시, 네. 뭐 대리, 네. 카카오 택시는 좀 다르겠다. 대리는 카카오 대리 부를 때 안 잡히는데 진짜 집에 너무 가고 싶으면 금액을 올리면 잘 잡히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배차 하실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몇 톤 차량에는 몇 톤을 적재할 수 있고 높이 네. 제한은 어느 정도고 그런 거에 맞춰서 짐을 실는데 웬만하면 화주 입장에서는 많이 실어서 보내는 게 이득이고요. 화물차들은 적게 싣고 가볍게 가는 게 이득이어서 그 사이에 약간 그 간격이 있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25톤 카고차에 27톤을 꽉 채워 보내려고 하고 있죠, 저는. 그러면 그 무게 정보는 화주가 오더 내릴 때 네. 무게가 얼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저기 설계상 무게랑 실제 나왔을 때 무게랑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설계 무게를 이제 거기서 얻어 줄 때 그 무게를 믿고 네. 꽉 채워서 차에 실려서 잘 가입시오 했는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제 중량 체중기가 있거든요. 네. 체중기라고 표현했잖아. 그 무게를 재는 게 있어요. 개근한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 벨이 울려버리면 띵띵띵 울리면 그게 과적했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책임이 저한테 있죠. 기사는 그 송장상 무게를 믿고 갔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사담이지만 일하는 초반에는 2번 제가 그런 실수를 해서 사비로 줬었습니다. 벌금을요? 예, 1차적으로 걸리면 고의가적이 아닌 한에 40만 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비로 40만 원씩 2번 줬습니다. 그 설계상의 무게랑 네. 실제 무게랑 네. 그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예를 들면 네. 저희는 형틀 안에 공구리를 부어서 제품을 찍어내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그 제품을 찍는데 예를 들어서 기둥이 설계상 이만큼 공구리를 부어야 되고 철근을 이만큼 심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공구리를 붓다가 몇 방울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뭐 이렇게 구멍이 틈이 있는 곳에 보면 물기를 머금었을 때 또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럼 그 오차 범위를 좀 계산을 해서 배차를 해야겠네요. 그죠?